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오늘은 단골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경수님, 또 나흘간 비가 온다네요. 잊을만 하면 오는 비. 올해 농사는 비로 다 망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네,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정경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수확철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해가 쨍쨍해야 농작물이 잘 익는 거죠. 수확철이라니까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심수를 부리면 또 어떡하라는 겁니까? 왜 하늘도 도와주질 않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죽어라 하는 거죠. 뭐. 네. 대전 고수님이 꼭 들어야 할 영향을 주는 시선 집중, 삐딱선 정신과 고진감래의 정신으로 오늘도 집중합니다. 그렇죠. 살찌우는 방송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 몸이 살찌고 있어서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찌지 정말. 그래.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가을이라 그런가? 아직 가을이 다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죠?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 잠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면 먹었어요. 라면. 그러니까 찌죠. 건강한 채소를 드세요. 네. 네. 0842님이 JB 인천에서 택시 하시나요? 왜요? 지금 사진 올려주셨네. JB 택시네요. 택시 뒷면에 회사 이름이 JB 택시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광고가 돼가지고 혼날려나? 그런가요? 네. 그룹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 그럼 또 택시 말고 어떤 업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요. JB 운수, JB 식품 뭐 등등 쫙 한번 JB 그룹 재계 서열 몇 위가 되려나? 창업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돈부터 좀 마련해놓고. 네. 네, 그리고 송현숙 님이 라디오 어플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김인숙 님도 늘 듣고 있는데 인사는 처음입니다. 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셨는데 가끔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라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조용히 듣고 계셨구나 싶은 게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퍼뜩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저희 집에 아침에 출근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사람이 붐비는데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듣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선 집중이더랍니다. 시선 집중.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이런 건가요?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리더라. 근데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끼고 들어주시면 물론 뭐 크게 틀어주시면 저희한테는 홍보가 돼서 좋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폐를 끼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들으실 때는 살짝 일단 혼자 지하철에서 혼자 들으셔야 되고요. HBYI님이 JB한테 사업 아이템을 하나 주셨네요. 뭔데요? JB그룹에서 JB 연예기획사. 연예기획사요? 이렇게 낡은 관념의 소유주가 연예기획사를 하면 그건 들어 먹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은 하고 좀 살아요. 그래요. 아닌 건 아닙니다. 확실히. 예, 박수 쳐드리고요. 널 사탕해님, JB 쭈꾸미 음식점 어때요? 이분이 그 황두영 작가님의 식사를 챙기고 있는 그분인데. 쭈꾸미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두영 작가님 밥도 좀 사주세요. 계속 저희 촌철님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백발마녀님이 어제 버스에서도 어떤 아저씨가 MBC 라디오를 크게 듣고 있어서 반가웠다. 이런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감사하긴 한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혼자 살짝 쿵 들으시고 슬쩍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그 버스에서 틀어주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좋죠. 그럼 그 지하철 기관사님께서 한번 틀어주시면 어떨까? 안 되겠죠? 너무 과한 욕심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은행도 이미 있다고 하네요. 알고 있어요. JB 붙는 게 많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개각 임박 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도 이르면 오늘 개각 단행. 오늘도 이르면 오늘 개각 단행.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박은 임박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뉴스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 장관의 절대 정당 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그 두 자리에 정당 출신이 가면 반대 정당으로부터 공격받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이 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용설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한 재선 의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인사를 리바이벌 하는지 모르겠다. 리바이벌. 여당인이 실드 쳐야 하는데 말도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한 초선 의원은 자꾸 쓰던 사람을 다시 쓰는 게 무슨 큰 뜻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건 진짜 아니다. 장관 시킬 사람이 너무 없으면 차라리 박보균 현 장관을 계속 시키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경향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전평가죠, 이거는. 그렇죠. 사전평가를 종합하면 하나의 공통분모가 도출이 됩니다. 걱정입니까? 걱정? 아니요. 바로 MB정부입니다. 아하. 홍준표 대구시장은 MB정부의 인사 원칙을 말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2명은 MB정부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MB정부의 원칙을 어겨서 문제고 MB정부의 사람을 써서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미 많은 MB정부 인사들이 부활을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일관성이 없다. 이게 인사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MB정부가 기준이 된다면 인사 원칙도 지키면서 그 MB정부 사람을 쓰면 일관성이 있는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에 따르면 MB정부의 인사 원칙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 MB정부 사람을 또 쓰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각은 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새 출발의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10년 전 정부를 소환하는 개각.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개각에 대해서 MB정부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 자체는 퇴행이라는 겁니다. 앞에 어떤 비전에 입각해서 개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MB정부는 이랬는데 지금 왜 이러느냐. 이런 식의 접근법은 이건 퇴행적 평가라는 것이죠. 이건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이 과연 개각에 득이 되겠느냐. 이 점만은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뭐 인사 발표될 때마다 좀 이렇게 네이밍을 했었잖아요. 뭐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네. 뭐 등등등등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한번 장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촌철님들은 뭐 재활용, 아나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에라이님은 제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인사의 기준을 밝힌 게 있거든요. 네.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2차 내각 인선 발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인사 원칙 함께 들어보시죠.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입니다. 인사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능력과 인품. 근데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국정의 목표가 전제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능력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국방장관 예만 들어드릴까요? 이종석 국방장관을 기용을 할 때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기용의 이유가 뭐였냐면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적임자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국방 라인을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럽니까?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 데이비스 선언의 어떤 그 후속 이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것의 보강 차원에서 전열 정비 이렇게들 이해가 되고 있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종석 장관, 국방장관 기용 때 했던 그 능력 평가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폐기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한번 물음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연합 속보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연다. 뭐 이런. 오늘은 확실하게 하나 보군요. 그러니까요. 네. 나와 있는데요. 뭐 개각 발표야 이미 예고된 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시선 집중하겠고요. 저희가 이런 내각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라고 촌철님들에게 지혜를 좀 구했잖아요. 네. 8672님이 물레방아 내각 어떨까요? 너무 복고적이다. 네. 제 입이랑 잘 어울리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얘기하다가 사표를 먼저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소름 돋았는데 네. 그리고 관련 뉴스가 많이 됐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약간 꼬리 자르기다 도망가기다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2부와 3부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개각 사전평가는 이제 개각에 대한 어떤 예측 보도에 기초해서 했던 것이니까 뚜껑 열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이재명 검찰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27로 추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 2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 출석할 당시의 검색량을 100으로 놓았을 때 27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1월에 비해서 관심도가 4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재명 검찰 출석으로 하면 더 심한데 같은 기간 검색량이 0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이 한국경제인데요. 한국경제는 첫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1월 10일에는 지지자들 1,500명이 모였지만 지난 9일에는 150에서 300명 정도 결집에 그쳤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면서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실제 대중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식이라는 카드까지 동원했으나 이마저도 신통치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대중의 관심과 지지층의 결석을 유도하는 매개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점에서. 그렇죠? 네. 하지만 다른 전제도 성립 가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출석 장면을 통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한다라고 하는 전제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따라가면 검찰의 시도 역시 효과 없음이라고 하는 잠정 결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거든 저거든지 간에 약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꽃타령도 3세번이다. 라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소환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는 약간 결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김창면님, 한약도 재탕하면 효능이 떨어지듯이 관심이 덜해지는 거 아닐까요? 라는 뭐 관전평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떨지 뭐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3부에서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한 바이오 기업의 8억 2천만 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백지 신탁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해 12월에 주식 백지 신탁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팔부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배우자의 주식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서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위헌 심판 제청도 법률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없어서 위헌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집사람의 업계 활동 때문에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법원이 팔라고 한 거잖아요. 혹시 항소하려나 싶은데 그 전에 본인이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 말 잠깐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00% 1심 판단이라도 존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항소는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백지 신탁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점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서 진단할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총리 비서실장 사례 전해드리면서 언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백지 신탁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히 애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위직의 경우 천년만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백지 신탁을 피하게 한 방법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의심이 말 그대로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잘못된 의심임을 유병호 사무총장이 온몸으로 시전하기 위해서라도 백지 신탁에 빨리 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도적인 대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 이거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혁신처가 백지 신탁 제도가 인재 발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제도를 고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세는 이해충돌 방지 쪽으로 좀 추세가 가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고한 걸 실천하는지 봐야죠. 이게 조화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가 있겠죠. 네.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KBS 이사회가 어제 야권 추천 이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6대 0으로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야권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사회에 제기된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는 모두 6가지.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위기,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입니다. 야권 이사들은 해임 제청 사유가 4개에서 10개로 또 6개로 들쭉날쭉 뒤바뀐 데다 해임 사유 또한 합리적 근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입니다. 사장의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오늘에도 2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되었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졸속각 주먹구구의 전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해임 사유가 4개냐 10개냐 6개냐는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해임 사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당신은 안 된다. 이거 딱 하나였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제한다면 절차 또한 주먹구구가 아니라 일관된 집요함을 보인 절차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장 해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해임 제청안을 그러니까 뭐 결재까지 했으니까 해임된 거죠. 일단 자 김희철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법적 대응을 다시 또 어떤 뭐냐면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 들어갈 거라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 예측이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면 법원이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관심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고요.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이미 후임 사장이 누가 될 거다 이름까지 딱 박아서 보도가 또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관심사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